짠짠짠 공부장 jetboy 먹히고 싶은 나는 공부 비법 짠짠짠 채널 돌려봐 공부도 웃으며 할 수 있어. 중학생 되면 이제 말을 좀 잘해야 돼. 네가 어제 엄마랑 전화하는 거를 내가 엿들었는데 말을 참 잘하더라고. 근데 밖에서 이렇게 다니면 수행평가나 뭐나 학교 생활에서 엄청나게 불리해. 먼저 나서서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손 들고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던 네 초등학교 모습대로 가면 너는 이제 최하위권 직행이야, 직행. 전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내뱉어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는 니들 그래 안 기다려줘. 엄마한테 말하듯이 밖에서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생각을 문장으로 뱉을 수가 있어야 나중에 서술형도 쓰고 발표도 한다고. 아직 발표 안 해봤지? 네. 일단 네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중학교 하위권이랑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는 이게 성취평가제가 성취평가제가 뭔지 알아? 아니요. 그 A, B, C, D, E 요까지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이건 알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거를 이제 지필고사라고 하고 중간고사를 안 치는 과목이 있고 중간, 기말 다 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합쳐가지고 성취평가를 낸다고.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수행평가를 안 챙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위권 직행이야. 시험 잘 치고 점수가 형편없이 나온다고. 수행평가를 반타작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좀 해보자. 내가 문제를 풀려보고 하면 100점 느낌은 절대 아니야. 조금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오면 다 썰려버린다고. 그래도 노력을 해가지고 70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중간, 기말 다 70점을 받았다 생각해보자. 이게 보통 60% 정도 반영이 돼요. 근데 네가 숙제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안 해가지고 수행평가 50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게 40% 반영이 될 거야. 자, 그러면 7, 6, 42, 5, 4, 20 합치면 뭐야? 60이지? 자, 90점 이상이 A등급, 80점 이상이 B등급, 70점 이상이 C등급, 60점 이상이 D등급, 그 밑으로는 다 E등급. 5점이나 59점이나 다 2등급. 2등급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수행평가를 안 해서 2등급이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너는 이 70점에 수행평가를 반으로 쳐오면 D등급이 되겠지. 해운대 학군지에서 A등급 아이들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B등급 이상 되는 비율도 엄청나게 많아. 학교에 반절이 B 이상 받을걸? 그래서 성적표에 D랑 E가 많으면 일반고에 진학을 잘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행평가를 100점으로 만들어 보자. 10 곱하기 4는 40이지. 그럼 42 더하기 40은? 82. 82. 무슨 등급이야? B등급. D등급. 그럼 너는 이제 하위권이 아닌 거지. 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위권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중위권과 하위권의 차이는 난 수행평가라고 봅니다. 같은 70점에 수행평가를 100점 받으면 중위권, 수행평가를 반타작하면 하위권. 그럼 뭐야? 하위권의 기준은 뭐야? 생활이 형편없는 친구들. 왜냐면 수행평가는 열심히만 하면 선생님들이 점수를 잘 줘요. 적극적으로 발표해. 그리고 숙제 무조건 해가고. 학교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행히 지금 1학년 1학기는 지필고사가 없죠. 지금 2학기에 지필고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1학기 때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 내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불편했다라고 하면 그냥 하위권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내가 숙제를 열심히 안 했다, 발표를 열심히 안 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그럼 하위권이야. 공부가 싫어서 안 했다, 학교 공부 왜 해야 돼요, 쌤이 시키는 거 왜 해야 돼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위권이야. 그거는 학생으로서만 하위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점수는 좀 낮아도 수행을 다 하니까 B등급 나오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중간 이상의 어떤 삶의 집중을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그냥 못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럴 수 없어 임마. 뭐 천재를 뽑는 교육과정이 아니란 말이야. 일반 교육과정은 공부를 못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네가 쌓아 올린 기초가 너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네 누나가 문제가 지금 발생했거든. 고1인데 경우의 수에서 지금 터졌어. 초등학교 때부터 문장으로 표현된 수학 문제들이 있으면 다 별표 치고 안 풀었어. 네 누나를 굴러가는 거 보니까 니도 그렇네 지금. 해야 되는 건 해야 돼.
그 교육과정에 있는 건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다른 방정식이나 함수 이런 건 되는데 경우의 수가 안 돼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단 말이야. 생각 자체를 지금 잘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극복을 좀 하면 돼. 극복. 그렇다고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공부를 할 수는 없어. 정말 다행이다. 중학교 1학년에 나를 만났다. 다행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근차근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것 중에 과거에 익혔어야 됐던 것들을 첨삭을 해가지고, 첨삭이 뭐냐면 네 교재에다 네가 몰랐던 거 설명이 안 돼 있는 걸 네 글씨로 다 적어 놓는 거야. 그거까지 공부하면 돼. 하위권들의 기본은 그거에 모든 한글 단어를 의심해. 알겠지? 모든 한글 단어를 의심하면서 내가 이거 알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 보자. 자연과 인간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있다 보자. 자연이 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오케이, 내가 공부 참 잘 시켰네. 애들이 자연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인위적이지 않은,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그럼 너의 본성도 자연이다. 타고난 성격도 자연일 수 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 어? 내 말 지금 이해했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위권들의 근본, 이해 안 된다. 끝. 모르겠는데요. 끝.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알 때까지 공부들을 해야 된다고 해. 그럼 오늘 하위권이 안 되기 위한 학교 생활 로드맵을 좀 그려줄게요. 하위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습을 좀 해서 가야 돼. 학교 수업을 못 알아듣는 사람일 수 있다고 내가 좀 공부를 좀 잘한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본인이 알지.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거 있지. 쟤 공부 잘해 이런 거 있어? 초등학생도? 없어? 요새 초등학교 희한하네. 우리 초등학교 때는 쟤 공부 엄청 잘하는 애야 이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시험이 없으니까 오픈을 안 하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못한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기초학력평가는 치는데 그게 통과 안 하는 비율이 한 10%, 20%밖에 안 될걸요. 도달, 미도달 이렇게 하거든요.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했다가 이 동네는 90% 이상 이거는 도달 수준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잘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했다는데 그러면 공부를 매우 잘한다고 생각되면 솔직히 예습 안 해서 가도 돼. 왜냐면 수업을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남의 말 좀 잘 못 알아듣고 어려운 책을 좀 못 읽는다고 생각이 들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야. 상관없어. 해서 가면 돼. 해서. 하위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 내용을 한번 훑어봐야 돼. 그러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어렵다고 느껴지면 학교 가서 안 배워서 어려워라는 소리를 하면 안 돼. 그게 하위권이에요. 이거 이해했어?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직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갔는데요. 우리는 항상 처음 익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처음 익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줬다고 네가 익힌 거 아니야. 그러면 책을 펼쳐보고 쉽네? 예습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되면 그날 좀 덮어도 돼. 그래도 한번 읽어는 봐. 그러다 보면 학교 선생님 수업이 잘 이해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운데? 라고 좀 두려움이 좀 올라올 때 보기 싫게 생긴 게 있으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자습서 알아? 이지? 오케이. 자습서 설명이 친절하게 잘 돼 있어. 그거를 보면서 공부를 좀 미리 해서 가. 수업 전에. 하위권님 그렇게 해야 된다. 선행이나 뭐나 이런 거 하지 마. 선행이 아니라 그냥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습을 하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자, 학교 수업에서 요새는 필기를 안 하고 선생님들이 프린트물 나눠주시는 그 빈칸 채우는 정도로 너희들이 필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수행평가일 수 있으니까 그 아코디언 파일 있지? 거기에다 프린트물 꼭꼭 잘 챙겨 와야 되고 미리 채워놔. 나중에 내일 수행 검사한다는데요. 빈칸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미리 채워놓고 그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나면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됐을 때가 더 위험해. 그날 이해한 거 다음 날까지 연결 안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날 복습을 해주고 월화수목금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위권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 리가 없지. 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 대충 놀거나 잠을 잘 거야. 학원 가서 학원 숙제나 하고 치우겠지. 그렇게 해서 하위권이 되는 거야. 하위권. 학교 수업은 쉽잖아요 라고 하는데 근데 왜 학교 시험을 못 치냐?
친구들의 언어를 여러분들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평균 막 95점, 90점 이렇게 받는 친구들이 학교 수업은 쉽다고 해서 선행을 지금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이 하는 말 듣고 학교 거는 쉽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돼. 나한테는 어렵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해야 되고,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로 검사할 수 있어요. 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 감정에 집중해야 돼. 저 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공부를 시작하면 하위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저기 컴퓨터 앞에 단어 지옥 해가지고 붙여놓은 게 있어요. 국어 단어도 다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용이 어려운 줄 착각한단 말이야. 근데 어휘가 해결이 되면 그 내용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국어 어휘가 부족하게 느껴지면 그걸 공부해야 돼. 네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어휘가 딸리는 거야. 그런 일 안 일어날 수 있게 중학교 어휘 공부책을 2번 했지. 같은 책을 2바퀴를 돌렸어요. 그래서 네가 아까 자연이라는 말도 알고 엄청나게 훌륭한 중1이 된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풀지만 기초가 탄탄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 모든 하위권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막 어려운 문제 못 풀어도 돼. 무리한 선행을 안 해도 돼. 이건 선행이라고 하기보다 차곡차곡 진도를 쌓아 나가고 있는데,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왔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진도를 맹신이라고 하는 말을 네가 알아? 맹신 알아? 맹신.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안다 모른다를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 모르는 거 나오면 찾아야 돼요. 찾아보자. 그 명을 그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말. 그렇지. 남들 하는 말 그대로 믿으면서 가지 말고,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수학을 좀 하고 있지만 1학년 1학기 수학이 너무 어려우면 2학년 거 스톱해. 지금 학기 거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낫고, 우리가 2학년 1학기 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대충 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1학년 1학기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가던 거 다 멈추고 지금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학기 교재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하위권들은 공부 시간 확보조차도 안 될 건데 그게 힘들면 더 안 해도 돼. 더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안 힘들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조금 많이 달라질 거야. 지금 실력이랑 상관없어. 결국엔 하게 될 건데 1년이라도 빨리 이거 집중하면 참 좋아해. 그래서 너도 좀 마음의 준비만 된다면 10시까지 공부할 생각을 해야 돼. 너무 힘들고 집중 안 되고 이렇다라고 저번에 말하는 거 보고 하위권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제 공부에 지금 감정이 개입되고 있다고. 어렵다, 힘들다, 재미없다, 놀고 싶다. 맞지? 그게 하위권이야. 공부가 뭐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냥 하는 거야. 어린 너한테는 좀 가혹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야. 공부한다고 크게 성공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상태에서 아무런 발전 없이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나 지금 끔찍하거든. 고등학교 3학년 형아들도 중학교 1학년 때 막 잘하진 않았다고. 근데 그 형아들한테 지금 중학교 1학년 교재 풀리면 너무 쉽게 해. 발전했다는 거야. 발전. 공부 과정 속에서 발전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면서 네가 조금 더 똑똑하고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믿으면서 공부들을 해야 되고, 그 마음부터 중요해요. 지금 마음 관리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학생 되는 거예요. 다음 학기부터. 그럼 다음 학기 기준으로 말해줄게요. 일단은 방학이 중요해요. 방학 때 그 다음 학기 예습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고 뭐 이상한 선행 특강 같은 걸 막 듣는단 말이야. 뭐 고1 수학하고 고2 수학하고 그건 추가야. 메인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1학년 1학기 것도 못 해낸 내가 선행을 왜 하고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거에 집중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 실력이 있는지를 알고 대비하면 돼요. 그래서 방학 때 다음 학기 거를 탄탄하게 공부를 하고, 중학생 10시까지밖에 공부를 못해 학원에서 10시까지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추가적인 공부도 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큰일 난다고요. 방학 때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많이 놀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위권들은.
근데 그거부터 좀 관리를 잘 해야 돼. 노는 거를 줄이지 못한다면 좀 오전에 좀 놀았으면 좋겠어. 오전에 힘들지 않을 만큼만 방학 때 놀고 오후에는 공부를 하길 바래요. 상위권들 같으면 학교 가는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해라고 할 건데 아직까지 너희들은 공부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싫어한다고요? 그럼 그거를 좋아하기 위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공부들을 해야 돼요. 공부 잘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먹기가 참 힘들어요. 공부는 재미없고 힘든 거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정도 계속 마음을 먹어야 돼요. 공부 싫어요,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눈알 아파. 저번에 네가 엄청나게 훌륭한 말을 했단 말이야. 맞박이 아프고 눈알이 터질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공부를 이제 시작한 거야. 안 쓰던 머리를 쓰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라고. 근육통이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무조건 시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야. 안 하던 집중을 하니까 눈이 엄청나게 아플 거야. 그걸 적응하면서 안 아프게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거 못 견디면. 공부 말고도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머리를 안 쓰고 집중하는 방법은 없어요. 눈알이 풀려 있는 사람이랑 이게 부리부리하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기운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집중하면서 눈에 힘주고 사는 연습들을 해야 돼. 그러다 쉴 때 풀면 돼. 쉴 때 이렇게 풀려 있잖아. 집중할 때는 딱 이렇게 힘주고 이는 꽉 깨물지 마, 알겠지? 나중에 이 몸 나간다, 알겠죠? 그래서 방학 때 너무 많이 자거나 뭐 너무 많이 놀지 말고 적당히 공부하면서 운동도 좀 하고 방학 잘 보내면서 다음 학기 잘 준비를 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이 이해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 학교 수업이 너무 어려우면 그거 좋은 신호야. 공부하면 돼요. 학교 수업이 어려우면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 학원의 진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부터 해결하고 남은 시간에 추가 학습을 해야 돼요. 너한테 맞춰줄 수 있는 학원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추가 학습을 진행하는 거는 매우 찬성해요. 그 학교에서 배운 걸 다 해결하고 나서 추가적인 공부하기 싫다. 공부하지 마. 그냥 학교 것만 계속해요. 그 다음에 밤늦게 잘 자야 돼요. 적어도 한 8시간 정도 잤으면 좋겠거든. 몇 시에 일어나? 7시. 그럼 11시엔 자야겠네. 11시에 자서 8시간 꼬박 푹 자는 게 그게 공부야. 잠자는 것도 공부야. 근데 밤늦게까지 안 자고 게임하고 놀고 친구들이랑 뭐 하고 막 텔레비 보고 이런 친구들은 공부 못해요. 잘 자고 잘 먹고 그 다음날 학교 또 가고 주말이 되면 있다 이거. 늦잠을 자도 될까 안 될까? 안 돼. 주말에 늦잠 자니까 네가 하위권이 곧 될 예정이지. 5일 동안 일찍 일어나고 2일 동안 늦게 일어나고 그 다음 5일 또 일찍 일어나야 돼. 우리 몸은 언제 적응하냐. 힘들다고. 차라리 밤에 일찍 더 자. 11시에 잤던 너라면 9시에 자. 잠이 안 오는데요. 잠 안 오면 공부해. 눈알 굴리지 말고. 하위권들의 수면 패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눈 게 있는데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을 고정한다는 거야. 되게 웃긴 거야. 일어나는 시간을 픽스하는 게 나아.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게 나아. 내가 매일 7시에 일어나면 있다 이가. 그리고 열심히 살면 좀 피곤해진 날이 있어. 그때 일찍 자면 되잖아. 내가 좀 쌩쌩한 날이 있어. 그때 좀 더 늦게 자면 되잖아. 근데 7시엔 반드시 일어나. 그렇게 하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소리 안 한다고. 너희들은 뭐야 12시에 잘래요 하면 12시에 잠 안 오는 상태가 보통 많잖아. 12시 졸리지 않은 내가 억지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지. 낮에 얼마나 열심히 안 살았으면 밤에 잠이 안 오냐. 그리고 이것도 있다고. 너희들은 새벽 4시까지 깨어있다고. 우리 몸은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을 인식한단 말이야. 억지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지. 새벽 4시에 자가지고 8시쯤에 일어나는 내가 4시간밖에 못 잔 청소년이 어떻게 낮에 안 졸리겠냐. 공부 못하는 애들 지금 다 자고 있다고 지금. 낮에 잠은 하위권이다. 잠부터 관리를 해야 돼. 잠부터. 알람 맞추고 네 스스로 매일매일 6시나 7시에 일어나. 네 중1이잖아. 3년을 그렇게 살면 고1 때 6시에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가 좀 없어. 내가 네 엄마한테 부탁했는데 우리의 6시에 일어나는 걸 지금부터 연습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너희 엄마 뭐라는 줄 아냐? 우리의 키도 커야 되고 잠을 좀 더 자야 되고 밤에 재우세요. 밤에. 왜 밤에 안 자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게 수면을 많이 확보하는 건데 나 이해가 안 돼. 2시에 자네가 8시에 일어나는 거랑 11시에 자네가 6시에 일어나는 거랑 누가 더 많이 자는데. 우리 애가 8시에 7시에도 못 일어나는 애라면 몇 시에 자는지를 봐야지.
잠을 더 자야 될 것 같으면 11시에 자. 6시에 일어나는 거 연습해봐, 연습. 3년이면 충분히 적응한다고. 지금 너희 누나 개고생하는 거 알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대. 왜 중학교 때 잠을 8시간, 10시간 자는 몸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너무 힘드니까 지금 공부할 때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근데 미리미리 연습하면 되게 좋아해. 밤에 놀지 말고 일어나서 한두 시간 여유 있잖아. 이때 놀아. 유튜브도 좀 보고 게임도 좀 하고 깔끔하게 깬 채로 학교 가면 얼마나 좋냐. 학교 몇 시까지 가? 8시 20분. 그러면 일어나서 2시간이나 뒤에 학교 가는데 얼마나 싱싱하겠냐.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좀 멍하지. 일어나자마자는 멍할 수밖에 없어요. 뇌가 깨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그때 머리 쓰면 안 돼. 그때 강의를 듣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8시쯤 지나면 좀 머리가 좀 싱싱해지는 느낌 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머리 쓰는 일을 시작해. 그거 너희 학교 수업을 얼마나 잘 듣겠냐. 새벽 시간을 잘 관리해라 하면 사람들이 잠을 줄여라고 하는 줄 착각한단 말이야. 아니야. 잠을 줄이지 말고 일어나는 시간을 앞으로 당기고 일찍 자란 말이야.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조금 더 괜찮아질 거야.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학교 수업이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위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방학 때 엄청 놀 거야. 많이 잤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학교 수업 때 잘 거야. 못 알아들었는지도 몰라. 대충 하다가 수행평가도 안 챙겼을 거야. 수행평가 안 챙기다가 내야 되는 날 전날에 보니까 프린트물도 없어. 그러다 못 내. 그러니까 수행평가 다 말아먹고 놀고 있다 시험 기간 되면 2, 3주 정도 공부하거든. 못 알아들어. 시험 공부를 못해. 너무 어려워. 중학교 공부 쉽지 않아? 그래서 시험도 못 쳐. 시험 못 치고 나면 엄마한테 혼나. 혼나고 나면 공부 더 하기 싫어. 그래서 시험 끝났다고 또 놀아. 또 놀다가 학교 생활 대충 하고 수행평가 안 하고 시험 못 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2까지 반복이 돼. 고2까지 반복되다가 너희들은 공부를 안 한 5년이 쌓여서 망하는 거라고. 고3 때 열심히 해보려고 큰 마음 먹는데 그거 1년 안에 극복하기가 쉽진 않아. 그래서 내가 좀 학습을 좀 느리고 못해도 되지만 차근차근 근본만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무조건 다 잘 되고 주요 교과랑 아닌 교과를 구별을 하지 마. 교과 구별은 딱 2가지만 하면 돼요. 중간 기말 치는 교과랑 기말만 치는 교과로 구별을 하면 돼요. 기말만 치는 교과는 수행 비율이 더 높고요. 중간 기말 다 치는 교과는 약간 공부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아요. 공부가 어려운 거는 미리미리 좀 더 연습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을 내가 알아들었는지 메타인지 계속 체크하고 잘 알아들었어도 복습하고 의심해야 돼. 복습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길 바래요. 그래야 제대로 공부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 풀었는데 다 틀린 경험 많이 해봤죠? 그러면 어렵다고 별표 치고 치우지 말고 다시 공부하세요.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걸 맞출 수 있게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모르겠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잘 배우고 나서 또 다른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봐. 풀리는가. 알겠지?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시험 범위를 완벽하게 네 거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시험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될까 짧게 잡아야 될까? 길게 잡아야 돼. 선행이나 기반학습보다 이번 학기에 대한 걸 길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 학원 하위권 친구들은 2학기 기말 다음 날부터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오래 대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 4월 말에 치거든. 1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중간고사를 대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월 달에 수업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학교 수업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럼 학교 생활의 몰입도가 달라진다. 몰입이 뭔지는 아냐? 어떤 것에 집중? 그렇지.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그럼 이때까지 학교 수업에 집중을 안 해서 내가 그 8시간, 7시간을 날려먹었던 내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사람이 된다고. 이 작업을 꼭 해줘야 네가 살아남는다. 고2까지 해야 돼요. 잘해본 경험을 쌓는 게 하위권들한테는 제일 중요해. 처음으로 네가 100점 받아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공부 잘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치고 나서 안 혼나는 경험 처음 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는 거 발견하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될 건데 이때 근데 오래 공부했어도 기초가 너무 없으면 시험 못 칠 거야.
그거 시험 못 친 거 아니야. 20점 받던 내가 60점 받으면 그거 못 친 거 아니야. 60점 받으면 D 나올 수도 있지. 일반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60점 받은 내가 수행평가 100 받으면 40. 그러면 76점이면 C등급 나온다. C등급은 일반고 가는데 크게 무리 없어. 그러면 너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어려운 문제 말고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지필고사를 60점을 넘기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면 돼. 그럼 선택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피하는 연습을 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리 안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초등학생이 아닌 너한테 지금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위권들한테 공통적으로 오는 건데 서술형 풀어야 돼. 이제 큰일 났어. 평소에 말을 안 하고 살았던 네가 서술형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해야 돼. 문장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시켜도 너는 그 말을 듣도 안 하더만 니 이제 큰일 났어. 네가 원했던 미래냐? 아니요. 이제는 좀 정돈해가지고 말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 뭐 욕구가 올라온다. 엄마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려면 글짓기 추천할게. 글짓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한번 먼저 써봐. 문장으로 써가지고 말이 되는가를 한번 보고 그것도 추천할게. 네가 쓰고 싶은 말을 이상하게 글짓기 한 다음에 챗GPT에 넣어. 문장을 좀 멋지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걔가 은근 멋있게 만들어줘. 그거를 외워서 한번 뱉어봐. 해보자. 엄마 아니 보여줘야 되는 그 가정통신문 4개. 엄마 어떻게 그거를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하고 싶어. 내가 말이 좀 서툴러 라고 하면 이 표현하면 이게 깔끔하게 엄마 보여드려야 할 가정통신문이 4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하지. 평상시에 말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 그래야 네가 똑똑해 보이고 이미지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이 생각을 표출해보고 이런 게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경험들이 네 삶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니까 씩씩하게 공부들을 하고 이제부터는 간단해. 그냥 방학 잘 보내고 학기 중에 잘 보내고 시험 치고 나면 놀지 말고 계속 공부하고. 하위권 고등학교 형아들한테 내가 해준 말이 있는데 시간 날 때 놀지 말고 너무 힘들 때 좀 놀아라. 알겠지? 그것만 좀 지키면 돼. 주구장창 놀지 말고 공부 끝났으니까 이제 놀아야죠. 이게 뭔 소리냐. 공부 끝났는데 왜 노냐. 잠이나 자. 잠 잘 자고 잘 먹는 게 더 중요해. 알겠지? 중1이면 이제 진지하게 좀 살아갈 때가 와서 초등학생처럼 굴면 안 돼요. 다음 학기 때부터 직접적으로 평가에 들어가니까 이번 학기는 그냥 적응? 연습? 뭐 이런 거로 활용을 좀 해. 친구들 다 놀고 있다고. 지금 학교 수업도 못 알아듣는데 선행학습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 지금 학원 진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의미 없는 공부하지 말고 아까 어휘나 기본기는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절대 하위권이 안 될 거야. 행동, 그냥 노력, 이런 태도 이런 것만 다 지켜주면 절대 하위권으로 추락을 안 할 건데 근데 바래야 된다. 좀 잘하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힘든 상태까지 한번 경험해봐야 돼. 더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지? 하면서 좀 불편해야 돼.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어려워서 A 하기 싫어 말고 아 너무 어려워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그 다음 단계거든. 그까지 좀 가봅시다. 중2부터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 똑똑한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 공부 안 하면 이제 쭉 떨어지는 거야. 근데 공부하면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일어나고 자는 거부터 준비를 합니다. 알겠죠? 학교생활 열심히 해. 또 궁금한 거 없지? 빨리 가.